이 무가 제법 이제 흙냄새 맡았죠. 지금 구멍 뚫힌 곳이 거의 없어요. 무 이만큼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이거 씨 뿌리기 전에 토양 살충 살균을 하죠. 그런데 이게 토양 살충 살균 이런 거 뭐 모캡이라든지 뭐 이래 살충제 살균제 막 이렇게 뿌리고 밭을 갈잖아요.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싹이 날 때 약을 많이 치죠. 그런데 그런 거를 치지 않고 이만큼 키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키워 보신 분들은 알아요. 물론 안 난 거는 아닙니다. 이렇게 나긴 납니다. 근데 이 정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났죠. 이렇게 빵꾸가 나긴 나는데 이 정도 비율로 이 보세요. 정말 잘 됐습니다. 근데 토양 살충 살균 할 때 이 밭에 친 게 뭐냐 하면 요쪽도 보면 옆에 풀 작업을 이제 다 했죠. 풀 작업을 거의 다 해갖고 옆에 눕혀놨습니다. 뿌리가 땅에 안 닿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. 일단 토양 살충 살균할 때 뭘 했냐 하면 목초액, 그 다음에 바닷물, 그 다음에 할미꽃 뿌리 우린물, 그 다음에 님 오일 이게 가장 강력하거든요. 님 오일이. 그 다음에 할미꽃 뿌리 우린물입니다. 그 다음에 바닷물이고, 그 다음이 목초액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진하게 해가지고 땅에 다 뿌렸죠. 그리고 유황도 넣었네요. 유황도.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는 진하게 섞어서 다 한꺼번에 섞어서 따로따로 주기 어려우니까 밭이 넓을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토양에 진하게 쳐주고요. 2, 3일 전에 치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님 오일은 역할이요. 밑에 뭐 애벌레라든지 군뱅이라든지 이런 그 충들 있죠. 이 충들이 이제 그 신진대사를 하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그 신진대사의 루트를 망가뜨린다는 거죠. 왜곡시킨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충들이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. 근데 그게 2, 3일 걸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님 오일의 효과는 2, 3일이 걸리니까 2, 3일 전에 쳐주고 늦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려야겠죠. 좀 까다롭죠. 근데 그게 100%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배추 같은 경우에는요, 이게 100%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어렵죠. 유기농 이게 무농약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여기 보세요. 화면에 보이려나? 여기 있죠. 여기 거품이 버글버글 하죠. 저게 미생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저게 곳곳에 다 있어요. 여기도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죠. 배추 바로 옆에 여기 거품이 막 있습니다. 곳곳에 다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미생물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 거품이 바글바글 있죠.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만 조성되면
그러니까 먹이. 그러니까 이게 그 광어 분말도 조금 넣어줬죠. 그러니까 먹이가 있으면 이렇게 미생물들이 버글버글합니다. 여기는 이제 햇빛이라서 조금 그거 한데요. 이 비닐 들춰보면 저런 게 많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유기농이 정말 어렵다는 게요. 아이고야, 풀 보세요, 풀. 어떤 게 무고 어떤 게 풀이니, 요게 무입니다. 옆에, 이건 늦게 뿌린 거죠. 늦게 뿌린 거고, 빨리 뿌린 거는 저렇습니다. 정말 잘 됐습니다, 무는. 지금 벌레들이 못 달라들고 있거든요. 구멍 난 거는 있습니다, 곳곳에. 지금 이 흙냄새 맡았죠? 이 지금 그 밭장만 때문에 태풍이, 여기도 보세요. 보이나, 화면에? 여기. 거품이 버글버글하죠? 곳곳에 다 있어요. 이렇게. 거품이.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. 거품이 있습니다. 지금 흙냄새를 좀 맡았습니다. 밭장만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자꾸 오고 하니까 밭장만 하기 어렵고 막 이러니까 물을 맞으면 찐득찐득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밭장만을 빨리 할 수 없었는데요. 늦게 심은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. 지금 막 알이 좀 덜 차면 어떻겠어요. 근데 열심히 키우면 되겠죠.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밑에 뭐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누가 깔아 먹습니다. 100% 여기도 그렇죠. 이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. 수시로.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으로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. 저기도 보세요. 다 뜯어버렸죠. 저렇게. 이거 보세요. 꺾어버리죠. 이렇게. 꺾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죠. 근데 안 치고 키우면 이런 게 수시로 이렇게 됩니다. 완전히 흔적 없이. 그죠? 저기도. 여기도.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. 그래서 초기에 키우기가, 이거 보세요. 5일 동안 3번 정도 방제했거든요. 이 방제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방제를 잘해도 농약 안 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꺾어버리죠. 요런 거는 이제 냄새를 맡았고요. 여기도 꺾이기 직전이고, 여기도 꺾였고, 여기도 꺾였고, 거의 다 꺾이죠. 여기도 꺾였죠. 여기도 꺾였습니다. 그러니까 목표를 50% 이하로 생각하고 이제 유기농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우리 간격을 좀 넓게 주잖아요. 넓게 주는 데다가, 간격을 넓게 주는 데다가 한 50% 정도 꺾인다고 생각하고 심어야 되니까 정말 어렵죠, 이거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추를 심는 거에 거의 5분의 1밖에 못 심으면서도 거기에서도 반이 날아가니까요. 근데 저런 거 다 막을 수 있지 않느냐? 못 막습니다. 막으려면 농약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. 땅 속에 모캡이라든지 뭐 살충제, 살균제 막 들이붓습니다. 그리고 저렇게 어릴 때 하얗게 DDT 같은 거 덮어놓죠. 하얀 가루, 그걸 거기 덮어버립니다. 한 주먹씩. 그럼 그게 또 날아다녀요. 가루니까.
그럼 호흡기에 다 들어가죠. 그렇게까지 하면서 농사 지을 수는 없죠. 왜냐하면 시골에 와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, 가장 큰 목적이죠. 거기에서 생산물이 조금 나오면 감사한 일이고요.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조금 팔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, 그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사람이 먼저 죽는다 이 말이죠. 모캡 같은 거 그런 거는요, 한번 뿌리면 3년에서 5년입니다.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인증받으러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최소 3년이고요. 5년까지 아무것도 안 쳐야 됩니다. 괜히 그 돈 100만 원 들거든요. 그거 검사하는데. 괜히 그거 신청해가지고 돈 100만 원 들여갖고 했는데, 그 검출돼 버리면 그 인정 안 나오죠. 저야 뭐 그거 인정 받아가지고 뭐 판매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,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, 한번 어떻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초제는요, 한 번 딱 치면 반경이 30m랍니다. 30m 이내에서 제초제 친 경우가 있으면 하지 마라. 까다롭습니다, 그게. 그 이제 그 면사무소 가서 그 상담을 해보니까 뭐 안 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이제 하반기에 고추 잘 키워가지고 등록비를 벌 수 있으면 등록하려고 했는데, 고추에서 별로 소득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서 거의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배추를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. 작물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요, 고추하고 배추입니다. 고추는 열매죠. 이 벌레 입장에서 볼 때는 열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열매 안에다가 알을 깐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유충을 키우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고추 속에 있는 그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침투제를 섞죠. 농약에다가 침투제를 섞으면 농약이 고추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유충을 죽인다는 거죠. 무섭죠? 그러면 그 고추 속에 들어간 농약이 우리가 풋고추로 찍어 먹는 거죠.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다 이라는데, 없겠어요? 뭐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고, 그럼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, 남이야 민감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. 자기는 열심히 먹으면 되겠죠. 알려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좀 먹어도 괜찮다고. 그럼 많이 먹으라 이 말이죠. 저는 그거 안 먹으려고 이 깊은 데까지, 이 완전 첩첩산골이거든요. 뒷산이 1134m인데 제가 거의 400고지에 있습니다. 왜 이까지 이 시골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이까지 들어왔겠어요.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안 먹겠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바깥에서도 거의 대부분 잘 안 사 먹습니다. 배고프면 빨리 돌아가고 먹고요. 알고 난 다음부터는 조심을 많이 하죠. 그래, 이렇게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도시에 있어도요, 우리 집이 부산에 범어사 있는 쪽인데요, 그 일대에 주말 농장 엄청 많아요. 거기에 보면 주말 농장 한 골 20만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, 1년에. 요새는 모르겠네. 저는 20만원, 25만원 이렇게 주고 했으니까. 그래, 3골씩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거의 1년에 뭐 100만원 돈 이렇게 임대료 주죠. 그래갖고 키워 먹고 그랬었는데,
그 조금 부지런 떨면 1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느냐? 안 그렇습니다. 야채값 장난 아닙니다. 그 가정주부한테 물어보세요. 1년치 야채값 얼마 나오는지. 그 충분히 감당합니다. 한 3골만 해도. 자기가 키워도 충분히 그 100만 원 같이 더 합니다. 그 질로 따지면 엄청나죠. 그리고 유기농 얼마나 비쌉니까? 제가 그 고춧가루 유기농 수입산 이런 거 보니까요. 200g에 8만 원씩 막 이렇게 합니다. 엄청 비싸요. 그것도 세일해 갖고 8만 원 막 이랍니다. 200g에.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? 그럼 조금 부지런 떨면요. 그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. 가정에 도움되고요. 또 마음껏 먹죠. 상추 같은 거는 막 우리 집에는 기본 상추 5장씩 5장에 그 밥 조금 이렇게 넣고 먹거든요. 그 우리 집에 또 고추 귀신이 한 분 계셔가지고 한 끼에 고추 풋고추 있죠. 한 끼에 거의 한 40개씩 먹습니다. 40개씩 혼자서. 그런 그 거의 고추 귀신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감당 못합니다. 일반 고추로 먹어도 엄청난 가격이죠, 그거.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일반 가정에서는 5개만 심어도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. 또 고추가 영양가가 좋잖아요. 또 거름 잘 주면요, 그 영양가 아주 좋습니다. 그 일반적인 고추하고 또 영양가 달라요. 또 비닐하우스에서 큰 고추하고 노지에서 키운 주말농장 노지에서 키운 고추하고 천지 차이입니다. 비닐하우스 고추는 고추가 아닙니다. 뭐 비닐하우스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데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 현실인데 뭐. 햇빛을 그 비닐하우스 비닐 있죠. 그게 UV 차단입니다. 그러니까 햇빛의 효과를 전부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모양만 그게 고추죠. 안에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. 토마토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. 먹어봐도 맛도 다르고요. 그러니까 조그맣게 주말농장 하시고 뭐 텃밭 하시는 분들 그거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겁니다. 그거 시중에서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보세요. 그런 거 못 삽니다. 그 텃밭이나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. 공감하시고 그럴 겁니다. 안 해본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욕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으른 자들은 말은 들을 필요가 없죠.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게으른 자들 그 말하는 거 그 들을 필요 있어요. 그 말도 되지도 안 하는 소리 막 하잖아요. 해보지도 않고.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사기꾼들이 제일 말 잘하죠.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. 뭐 저는 뭐 사회생활 할 때 젊을 때도 옆에서 내 말을 못 믿나 그러면 그 뭐 말을 믿고 못 믿고 그런 게 어디 있나. 한 1, 2년 지내다 보면 다 행동으로 다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무슨 말을 못 하더라고요.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. 말 들을 필요 뭐 있어요.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인데 사기꾼들이 제일 말 잘하잖아요. 근데 한 1, 2년 지내다 보면 행동으로 다 말을 하죠. 뭐 굳이 말로 설득하려고 그래요. 행동으로 하면 되지. 제가 이 시골에 올 때도 나는 시골에 가서 살란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. 한 7, 8년 계속 주말농장에 살고 막 쉬는 날에는 밤 10시까지 밭에 엎드리다가 오고 막 이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. 주위에서 옆에서. 근데 시골에 갈란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. 왜냐면 말로 그 행동으로 다 말했잖아요. 몇 년간. 뭘 굳이 그걸 우리 시골에 가서 살자 안 돼요. 와서 살아보세요. 적응 못합니다. 일반적인 사람들은. 그렇게 훈련된 상태에서 와야 이 이파리 한 개 나는 게 신기하고 고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지요. 시골에 가서
편안할 여가 하나도 없습니다. 쉬지도 못합니다.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탈진할걸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. 한시도 쉴 틈 없어요. 그리고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온몸에 진이 다 빠지죠. 이거 몇 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 견딥니다. 그러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. 유기농 배추로 이렇게 키우는 이게 이만큼 어렵습니다. 그 초기에 꺾어버린다든지 벌레 먹는다든지 그래도 5일 동안 3번 정도 방제를 해주니까 이만큼 견뎠죠. 아까 많이 쓰러졌었죠. 배추가. 쓰러졌는데 저거에도 거의 지금 한 500포기 심어 놨는데요. 저는 뭐 100포기 정도만 건지면 만족합니다. 20%에서 50%, 70% 건지면 만세고요. 20%만 건져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농약, 무비료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요, 제가 이거 장갑을 잘 못 끼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하거든요. 풀도 손으로 다 뽑은 겁니다. 안 뽑히는 거는 이제 조그만 낫으로 삭삭삭 긁어가지고 하는데, 우리 그 피부로도 호흡을 하잖아요. 피부 호흡.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죠. 뭐 피부에도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산소 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호흡기로만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로도 호흡을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농약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흙을 만지면 피부에 있는 그 호흡 작용이 있죠. 피부에도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죠.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네. 그 피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한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더욱더 농약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. 농약을 친 경우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요. 일하고 나면 눈 같은 거 만지지 말고요. 바로 씻고 깨끗하게 씻고 뭐 눈만, 우리 일하다 보면 뭐 벌레가 달라든다든지 이래가지고 눈을 막 비비잖아요. 그러면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? 그죠? 그리고 참 우리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뭐 체험생활 이래가지고 딸기밭 가고 딸기 농장 가고 뭐 고구마 캐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감자 캐러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보내지 마세요. 비닐하우스는 저는 도시 출신이니까 시골에 와서 보는 거 그대로 말합니다. 그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거짓말해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, 그거. 전부 우리 아이들 이야기인데, 여기서 보니까요,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잘 안 합니다. 임대를 하죠, 임대. 왜? 임대를 해갖고 비닐하우스를 짓고, 농사를 짓고요, 한 5년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, 딴 데로. 그러면 그 흙은요, 다 죽어 있어요. 비닐하우스 안이 안전하잖아요. 그러니까 벌레들한테도 안전하다는 거죠. 그걸로 다 몰립니다. 약을 어마어마하게 친다는 거죠. 그 속에 어린 아이들 넣어갖고 어쩌겠다는 이야기인데요.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그거 정말 모르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, 유치원 아이들 그 연약한 피부에 그 안에 농약 구덩이인데 거기다가 애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뭐 딸기 따가 그 자리에서 먹고, 그거 안 됩니다. 그거 비닐하우스, 모든 비닐하우스 다 그래요. 그 비닐하우스 하면은 고추가 뭐 건강할 것 같습니까? 그 안에 병균 어마어마합니다. 그 반론이 있는 사람은 댓글에다가 정당하게 욕하지 말고 정당하게 아님을 증명하세요. 괜히 욕하고 도망가고 이런 짓 하지 말고요. 비겁하게.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하고도요, 충분히 저비용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. 비닐하우스 안에서도.
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치면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 노지에서 키워도 농약을 안 치면 이렇게 어렵잖아요. 비닐하우스는 더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농약 그 완전히 그 갖다 붓죠. 그러니까 5년 정도 있으면 그 비가 안 스미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도 않잖아요. 비닐하우스는. 그러니까 땅이 죽어버린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 5년 짓고 다른 데 또 임대받아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란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농장 안에 비닐하우스 하나도 없잖아요. 아예 안 해요, 저는. 비닐하우스를 하더라도 목초약이라든지 님 오일이라든지 할미꽃 뿌리 우리물이라든지 이거 효과 좋습니다. 그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조금 잃어도 농약 치는 것보다는 조금 잃기는 잃죠.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잃을 거예요. 관리만 잘하면. 그래서 이제 특히 제초제는 제일 무섭고요. 손으로 다 뽑잖아요, 저는. 뭐 니는 작으니까 그렇지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. 1000평입니다. 1000평.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잘하겠죠. 그리고 자꾸 또 농자재가요 요새는 참 잘 나옵니다. 외국 수입품도 많고요.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데 어쩌겠어요. 그런 걸로 쓰면 됩니다. 유기농 자재 마크 딱 붙어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쓰시면 됩니다. 맛에 영향도 안 줍니다. 유기농 자재 그 천연 비료로 만든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치면은 작물의 맛에도 영향을 안 줘요. 작물의 맛이 없는 이유는요. 농약하고 비료에서 쓴맛과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맛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농약과 비료가 안 들어가면 작물이 맛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조그만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꼭 해보세요. 저 위에 어디지? 저 위에 나무 V자로 갈라진 곳 있죠. 저기가 우리 가족묘 어저께 벌초했던 그곳입니다.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 심요살이를 하고 있죠. 그래 해도 벌레한테 많이 잃어도요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. 올해는 한 50% 건지는 게 목표입니다. 50% 건지면 엄청나죠. 그러면 250폭인데 500폭이 심었는데 그러면 250폭이면 우리 주변에 충분하죠.